오늘은 그 공공기관에서 그 디지털 문서 관리에 필수적인 PDF 활용 가이드와 무제한 전자서명, 그리고 해외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팬데믹 이후에 그 업무 프로세스가 좀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기관, 기업, 소비자들의 트렌드와 행동 패턴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자문서의 일원화, 그리고 보안, 관리는 그 공공기관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 웨비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어렵지 않은 몇 가지의 기술만 가지고도 기관 내의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PDF 편집 기술과, 그리고 요즘 뭐 핫한 이슈죠. 한 2년 전부터 그 전자서명,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됐었죠. 이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도 같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이제2 시가 돼서요. 아마 또 점심을 드시고 오신 분들은 많이들 나른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내용은 또 좀 저희가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 모든 세션이 끝나고 설문조사를 해 주셔도 저희가 뭐 기프트를 드리지만, 저희가 중간에 돌발 퀴즈를 내는데 퀴즈를 딱 10 분마다 내겠습니다. 예. 딱 인제 조실 것 같으면 퀴즈를 내고 할 테니깐, 퀴즈를 10 분마다 내 드릴 테니깐 그 퀴즈는 아주 쉽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다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들리지 않게 되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환경을 보시면 업무 프로세스의 방향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 뭐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 경험이 역시 가장 앞서고 있고, 하이브리드 환경, 그 재택근무와 뭐 현장 근무의 환경이 좀 교차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경험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는 그 프로세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은요. 뭐 기관, 기업들, 뭐 학교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직원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동료들과 쉽게 협업을 하고요. 그리고 문서 작업의 효율성을 수행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작업할 수 있는 이 클라우드 환경을 접하게 되면은, 업무에 있어서 2배 이상의 혁신 개선을 받을 수가 있고, 수익성 자체도 많이 올라간다는 리포트는 아마 뭐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공공기관의 환경도 많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 환경이 많이 도입이 됐죠. 이 정말 그 코비드라는 그 이 팬데믹 어떤 현상 이후에 정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뭐 재택근무 환경과 이제 현장 근무를 좀 교차하고, 그리고 재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기업들이 그 재택 환경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준비들은 다 거의 한 99% 이상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이 마이그레이션 중요성은 인제 70% 이상이 다들 느꼈는데, 우리나라 인제 공공기관, 물론 해외도 마찬가지긴 하긴 합니다. 그 안전한 데이터 보관을 위해서, 데이터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 인터넷을 막아 버리죠. 폐쇄망 환경 내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한계점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특히 이런 그 팬데믹 환경이 있는 동안에 뭐 그 현장에서 있다가 집에서 있다가 실시간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 기능이 없으면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클라우드가 이제 안전한 환경 내에서 오픈이 되는 추세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력의 탄력성, 어 모든 직원들은요, 그 85% 이상이 인제 디지털 전환으로 좀 바꾸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디지털 대안의 이제 공공기관의 디지털 대안의 부족으로 인해서 접근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21% 이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그 얼마 전에 경험을 한번 해 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대다수에 보게 되면 뭐 하물며 동사무소를 가더라도 어떤 이제 문서 발급을 받을 때 전자서명 패턴, 아이패드 같은 걸 하나 두고요. 스마트패드를 하나 두고 사인을 하는 패턴으로 많이 바뀌게 됐는데, 그 한 2주 전인가 무슨 이제 저요 뭐 이렇게 낮은 이자율로 해서 대출을 받는 그거를 뭐 한번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한번 받으러 갔는데, 대출 서류는 여전하더라고요. 네. 대출 뭐 기관명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충분히 뭐 짐작은 하실 겁니다. 아니, 이해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한 30 개가 넘어가요. 네. 그런데 아마 저희 쪽에서 이제 오픈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를 운영하는 회사를 보게 되면은 전자서명이 한 2 개, 3개 정도밖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이제 요런 환경들, 이제 디지털 환경 전환이 아직
완벽하게 바뀌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우선순위의 변화도를 보게 되면 이제 디지털 문서와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66% 이상이 올라갔고 협업의 어려움 그러니까 원격 작업과 이 팬데믹 현상에서 재택 원격으로 작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협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협업이 어려운 이유는 클라우드를 막아 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그 불편함을 또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전부터 계속 인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그 종이 기반의 문서 환경에서 그 페이퍼리스의 워크플로우로 계속 바뀌고 있죠. 이 환경에서 실제로 이제 어떠한 그 솔루션들이 많이 쓰고 있는지 물론 이제 문서를 통일화시켜서 관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서명의 그 부분들을 좀 일률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들로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서 이 관리 및 보안 환경을 보면 문서를 좀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유출을 좀 방지해야겠죠. 그리고 유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보안이 걸려서 좀 위조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문서의 재활용 뭐 모든 그 문서가 다 그 보안이 걸려 있는 문서는 아니고요. 그 PDF 문서에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그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지 않던 시절에 뭐 사진을 찍거나 스캔받은 문서를 전 검색 가능한 예 기능으로 바꿔주는 OCR 기능 요런 기능들 그리고 클라우드의 인제 공동 협업 클라우드 협업 작업을 통해서 공동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환경을 좀 필요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절대 어렵지 않은 기술입니다. 뭐 PDF 기반으로 문서를 만들고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단절된 문서 환경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어떤 그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정부 기관 뭐 HR 보조금 조달 집행할 때도 그렇고 디지털 법률 서류 IT 모든 부서에서 전자서명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쌌죠. 예 너무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도 하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그 에크로베 프로 PDF 솔루션 쪽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PDF 파일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그 대표적인 그 뭐 국제전자 표준 문서면서 산업 표준으로 거의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작년에 인제 그 320억 개 이상의 문서가 인제 PDF 문서가 이제 어도비 제품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희가 아웃룩을 많이 쓰고 있죠. 아웃룩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아웃룩에서 사용 그 첨부 파일로 받고 있는 주고받는 문서의 40%가 PDF 문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마 40%는 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공식적인 조사 결과라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 40% 이상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PDF 문서를 만들고 이 만든 문서를 안전하게 보안 설정을 해야 되고요. 또 PDF도 내보내고 또 OCR 기능,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에크로벳 프로라고 보시면 되고 PDF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크로벳의 큰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나열을 해 드릴 건데 PDF의 원천 기술은 어도비 애크로벳이 가지고 있습니다. 1993 년도에 PDF 1.0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인쇄업종에서 이제 출력용으로 이제 인기가 있다가 문서용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 용도가 올라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7 년도에 이제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이제 이 문서에 대한 이제 표준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 어도비에서는 과감하게 이 모든 이 PDF 저작권 소스 기술을 다 ISO 쪽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 년도에 그 ISO 32000-1 번이라는 번호로 해서 이제 PDF 문서 규격이 과거에는 어도비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는 ISO에서 이제 이 문서의 버전, 규격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크로벳은 이제 그 기술은 이제 제공을 했죠. 기술은 이제 IS 쪽에 다 제공을 했지만 그 확장된 기능 자체는 계속 에크로벳이 노력을 해서 더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좀 강력하게 에크로벳의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뭐 PDF 편집 변환 기술 뭐 다 잘 됩니다. 참 좋은데 에크로벳은 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데스크탑, 모바일 웹 버전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모바일 버전까지만 해도 참 좋은데 그 웹 버전이라는 것 자체는 좀 획기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크로벳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이 acrobat.adobe.com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접속을 하시게 되면 그 애크롭에 저희가 PDF 문서를 편집을 할 때 보게 되면 뭐 데스크탑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 가지고 노트북을 켜서 작업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뭐 출장을 간다든지 그 여행을 간다든지 휴가를 가거나 해외에 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 갑자기 PDF 문서를 편집을 한다든지 변환을 해야 된다든지 보안을 설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터넷이 되는 곳으로 가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트북과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이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엔 정말 거의 그 애크로벳 데스크탑 버전에서 쓸 수 있는 거의 중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PDF 변환, PDF 내보내기, 결합, 페이지 구성, 보안 설정, 뭐 전자서명까지 다 이 웹에서 할 수 있게끔 정말 데스크탑 버전과 그 웹 버전이 예 거의 유사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데스크탑 버전 내에서는 더 확장된 기능이 있죠. 뭐 MS 제품과 통합된 이런 환경 구성을 좀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자서명이 그 작년 까지만 하더라도 어도비 사인이라고 해서 건당 얼마의 비용을 받는데 아주 좀 비싼, 그래서 비용이 비싸서 전자서명 도입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도입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어도비가 아주 참 배포가 좋습니다. 그 작년 가을 시점에 애크로벳 사인으로 인제 이름 명칭 이제 브랜드 네임이 좀 바뀌었고요. 애크로벳 라이센스, 저희가 인제 클라우드 버전 요 애크로벳 연간 단위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내에서 어도비의 이 전자설명 기능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즉 하나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그 기간 구독 기간 내에 라이센스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끔 권한을 네 드리게 됩니다. 참 통 큰 네 예 결정인 건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실제로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 애크로벳 요 작년 8월 이전에는 그 실제로 애크로벳 요 VIP 라이센스라고 하죠. 1년 구독형 같은 경우는 150 개의 문서를 보낼 수 있는 방식이 가능했는데 그게 이제 통 크게 이제 무제한으로 예 전자설명 계약 기간 동안은 다 할 수 있게끔 네 구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100%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요 사인 전자서명 기능도 제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간 전 세계적으로 80억 건 이상 들어가요. 뭐 한 100억 건 이상 아마 되겠죠 거의. 예 이 부분은 인제 여러분들도 이제 애크로벳 라이센스만 있으면은 네 예 마음 두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저는 열심히 발표하고 있지만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이 문서를 쪼끔 몇 장은 안 남았습니다. 이거는 인제 데모를 보여 드릴 거기 때문에. 중간에 퀴즈만 하나 잠깐 내고요. 제가 또 다음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분이 좀 지나서요. 자 이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그 문제를 제가 내면요. 채팅창에 정답을 가장 먼저 입력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그냥 검색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퀴즈는 PDF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PDF 작성, 편집, 문서 보안, OCR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도비의 대표적인 PDF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네.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요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은 가장 위에 있는 예 입력하신 분에게 저희가 예 선물을 예 그 기록이 있으니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문제가 쉽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20 분에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크로바이 프로의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문서를 보완하고요. 뭐 OCR 변환하고 콘텐츠 구성하고 또 클라우드 공간으로 자유롭게 작업할 수가 있고 또 무제한 전자서명 기능까지도 요 애크로벳 프로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 정말 그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활용하기 있어 PDF 솔루션 쓰기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을 간단하게 나열을 하고 제가 실제로 쓰는 그 기능을 애크로벳 프로그램에서 데모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F 애크로벳의 주요 기능은 문서의 표준화라고 볼 수가 있죠. 표준화고 문서 보안 설정 당연한 거죠. 그리고 OCR 네. OCR을 통해서 재편집이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협업 기능을 통해서 주석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또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PDF AE, 뭐 UA, VAT, 뭐 X 버전 다 예 애크로벳에서는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애크로벳 온라인 버전이 있어서 데스크탑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작업 환경. 네. 온라인 버전이 있으면서 뭐 윈도우, 맥 다 가능하고요. 뭐 스마트폰, 뭐 스마트 패드 환경 내에서도 iOS, 안드로이드 다 지원을 하고 버전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 가지고 계시면은 요 어도비 스캔 기능을 제공을 해 줍니다. 예 스캔 기능을 통하게 되면 이
사진처럼 요 그 명함 사진을 찍고 그 명함에 나와 있는 부분을 PDF로 바꿔주면서 OCR 기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들도 예 함께 활용을 하고 예 연결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전자서명 기능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안 설정에 있어서 고급 레벨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요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애저 쪽에서 나와 있는 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MIP로 이름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도비 애크로bat 내에서 기본적인 보안 설정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제 만약에 애저 쪽에 있는 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기능을 활용하시게 된다면은 뭐 어도비 쪽 애크로bat을 통해서 예 문서의 보안 그 DRM 솔루션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손쉽게 예 별도의 비용 애저가 있다면은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애크로bat의 주요 기능을 몇 가지를 인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이 보셨을 기능일 수도 있겠지만 워낙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좀 반복적으로 보여 드리고, 또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떤 특징적인 놓쳤던 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문서는요 특정 기관에서 만든 그 어떤 그 연구 자료 리포트입니다. 제가 일부 좀 내용을 좀 발췌해서 예 저도 참고해서 쓴 거라서 예 제가 좀 오픈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문서를 그냥 쓴다면은 안 되겠죠. 다 수정을 해서 복사를 하고 또 위조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좀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안 설정을 하실 때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일 메뉴에서 속성 메뉴를 눌러 주시면은 이 문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서가 뭘로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고 용량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보안 설정 탭을 보게 되면 보안 방법들이 자 보시면은 이렇게 4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기본 값으로. 아까 쪼금 전에 PT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그 MS의 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설정하는 부분도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저희는 사실상 암호 보안만 가지고도 웬만해서는 뭐 큰 기능의 문서를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자 암호 설정의 두 가지 유형은 문서를 열 때마다 암호를 하는 부분은 뭐 주로 국방부 같은 문서에서는 다 이렇게 설정을 하죠. 문서를 열 때마다 암호를 묻는 방식이고, 저희는 인제 뭐 편집을 못하게 막는 거기 때문에 편집에 제한을 걸 수 있는 자 요 부분 네 문서의 편집과 인쇄를 제한합니다. 근데 인제 문서의 편집과 인쇄를 제한을 해도 이런 거죠. 뭐 논문이나 연구 자료 같은 경우는 오픈을 시켜 놓죠. 그래서 인쇄는 허용을 합니다. 뭐 문서를 볼 수 있으니까. 인쇄를 해서 볼 수 있게끔 허용을 시켜 놓고 편집만 못하게 하는 요런 설정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암호 설정을 잡게 되면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256 비트 암호 설정을 잡을 수 있는데, 256 비트의 암호 설정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주로 인터넷 뱅킹급의 암호 수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암호 설정을 잡아 주시면 되는데, 그 오른쪽에 이렇게 그 녹색으로 마크가 됩니다. 강하다 약하다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56 비트 정도의 암호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암호를 잡으시냐면 저희가 좀 많이 익숙해졌죠. 대소문자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알파벳 대소문자 숫자를 넣어 주시고 특수문자를 한 2개 정도만 넣어 주시게 되면요. 정말 웬만한 암호 해독기 가지고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256 비트 암호라고 하더라도 암호를 그냥 1, 2, 3, 4, 5, 6 딱 치면요. 그거는 암호 해독기 같은 걸로 잘 풀립니다. 예. 그래서 뭐 특수문자 같은 거 2 개를 쳐서 한 8 자리 이상을 써 주시면은 어 물론 뭐 그 미국의 그 슈퍼컴퓨터로 풀면은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반적인 이 암호 해독기 가지고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암호를 잡아 주시고 예 확인 한번 누르고요. 네. 자 확인 눌러 주고 나면은 자 저장까지 시켜 주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속성에서 보시면은 이제 암호번 설정이 되어 있고 뭐 인쇄는 허용을 시키지만 편집은 되지 않는다. 즉 검색은 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복사는 되지 않는 요런 설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을 다시 푸실 때는 자 속성 메뉴에서 자 암호 보안을 그대로 사용 안 함으로, 원래는 제가 이제 문서를 닫았다 열면 암호 확인을 묻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문서럴의 보안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캡처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요 캡처해 가지고 또 이게 또 오디오 돌려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그 워터마크 설정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크도 보안의 큰 이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보안을 지금 풀어 놨으니깐 자 워터마크에서
저희 회사 로고 저는 이제 뭐 어도비기 때문에 네 워터마크 설정을 어도비 로고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워터마크 이렇게 두면 좀 안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요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크기의 사이즈를 예 쪼끔 줄여 주고요. 자 투명도를 쪼끔 낮춰 주고 자 그리고 아무리 워터마크라고 하더라도 문서를 읽을 수 있게끔 허용을 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 요 경우에 페이지 뒤에, 페이지 앞에, 페이지 뒤에 나타나게끔 하게 되면은 동도를 더 낮춰 주고요. 이게 투명도가 더 약한 게 편집이 더 못하게끔 막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주게 되면은 자 닫아 볼까요? 보시면은 자 요렇게 문서들마다 워터마크를 넣는 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고 주로 뭐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방법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안까지 설정을 해 주시면 더 안전하고 그리고 자 그리고 인제 이 문서 같은 경우 재활용에 관련된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서는 지금 보시면요 PDF 문서입니다. 예 그런데 PDF 문서는 이건 오픈된 문서고요. 뭐 저희가 연구 자료나 뭐 보고서 같은 거 만들 때 외국의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재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애크로벳 내에서도 편집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애크로벳은 워드나 오피스 같은 전문적인 그 텍스트 편집 툴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한글로 다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일일이 카피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파일 메뉴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참 획기적입니다. 원래 PDF 문서가 수정을 못 하게끔 만든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이제 보안이 걸리지 않은 문서 내에서는 워드로 저장을 한다든지 엑셀로 저장을 한다든지 파워포인트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요런 기능들 뭐 이미지를 내보내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네 그래서 워드로 내보내 주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워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자체도 상당히 많이 좀 유지가 거의 예 근접하게 예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네 열심히 변환하고 있고 예 지금 이게 인제 워드에서 열린 거거든요, 워드. 네. 정말 그 텍스트의 뭐 이거 글머리까지도 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들여쓰기에 다 인식이 됐네요 정말. 예. 이게 지금 워드 파일입니다 지금. 네. 워드 파일 내에서도 이렇게 자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중간만 추출하고 싶다. 페이지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게 표잖아요 지금. 이게 표인데 '표를 좀 추출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범위만 잡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게 되면 선택 항목을 다음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눌러 주시면은 이 부분에서도 이거는 인제 표기 때문에 엑셀로 내보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선택된 범위 부분만 엑셀에 표로 내보내 주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뭐 상당히 뭐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타 솔루션들도 일반적으로 요런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애크로벳이 가장 좀 안정적으로 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크로벳 내에서도 그 도구 메뉴에서 PDF 편집을 눌러 주게 되면 이 글씨의 범위를 선택해서 편집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어도비 애크로벳 프로와 함께 와 하게 되면 네 지금 편집 모드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네. 예. 잠깐 렉이 걸렸네요 지금. 네. 네. 예 됐습니다. 예. 다운이 될까 봐. 네. 자 깔끔하죠. 네.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 애크로벳의 편집 모드로 들어갈 때는 PDF 문서를 작성을 할 때 네 실제로 여기에 들어갔던 네 텍스트가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그대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되고 뭐 어도비가 약간 로고도 빨간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뭐 색깔을 범위를 좀 빨간색으로 지정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꿔 주면 되고요. 뭐 위에 보시면은 뭐 이미지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미지 추가할 수가 애크로벳 PDF 문서 내에서 이미지를 추가하는 기능들을 또 많이 모르시거든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미지를 두면은 정말 일반적인 오피스 작업처럼 네 이렇게 이미지도 두고 작업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구성을 시킬 수가 있는 작업이 가능하고요. 자 문서를 잠깐 닫아 보고 그리고 인제 문서를 재활용하는 그 기능이 아주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어 자 지금 요 문서는요. 제가 한번 영문 문서와 스캔 문서를 두 개를 한번 해 보면 자 일단은 뭐 영문 문서고요. 자 오시락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지금도 오류가 나려면 안 될 텐데
물론 한글도 잘 됩니다. 네. 이거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영어로 눌러 주면은 잘 되네요. 다행이다. 예. 자 됐고 이제 텍스트 검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자 요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어도비가 뭐 포토샵이나 뭐 이런 그래픽 기술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리밍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또 이 PDF 솔루션 중에서 또 트리밍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이게 포토샵을 써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요렇게 트리밍 해 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확인 눌러 주면 스캔 받다 보면 빛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을림이 많이 생기는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요런 경우에 좀 적용시켜 주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요 스캔 양산 기능을 통하게 되면 그 카메라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사진으로 찍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찍게 되면은 이거 혹시 보이십니까? 자동으로 요 이미지 내에서 트리밍을 이 어도비 AI가 자동으로 트리밍을 딱 잡아 줍니다. 잡아 준 상태에서 향상 페이지를 눌러 주게 되면 요게 딱 트리밍이 됩니다. 물론 요 색상 보정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이게 원본이고 약간 좀 조절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네 아주 획기적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자 또 시간이 자꾸 타이밍이 쪼금 넘어가서 네 퀴즈를 지금 하나 내고요. 예 제가 한 35분 40 분까지 진행을 하니까 자 퀴즈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빨리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퀴즈가 나갑니다. 자 스캔 받은 종이 문서를 검색 가능한 텍스트로 변환시켜 주는 애크로벳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써 주시면 먼저 써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이렇게 먼저 써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 기록을 해둘 테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설명을 드리고 제가 또 퀴즈를 낼 테니까 쪼금만 더 힘내시고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또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애크로벳의 기능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 이 문서 비교 기능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PDF 문서가 이제 편집 기술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깐 어떤 게 원본인지 그리고 수정된 부분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어도비 스탁 서비스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안심하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스탁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이거와 이거 자 이미지가 바뀐 것 같긴 하긴 합니다. 가운데 이미지는 바뀐 것 같고요. 자 이 두 PDF 문서의 차이점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냥 PDF 문서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고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보기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파일 비교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 주면은 자 현재 오픈되어 있는 두 문서를 비교를 해 주는 거고요. 자 비교를 눌러 주게 되면은 이 에크로벳 내에서 이 두 개의 문서 내에서 총 6 개의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보여주게 되고요. 뭐가 교체가 됐고 삽입이 됐고 뭐 스타일이 바뀌었다.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렇게 마킹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마킹이 나와 있어서 자 요게 이미지가 바뀌었다라는 게 표시가 되고요. 이거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었고 이거 여기 글씨도 바뀌었어요. 여기는 왼쪽은 모든이고 오른쪽은 최고이고 이게 사람의 일일이 다 어떻게 봅니까? 자 요렇게 바뀌는 부분들 이것도 그러네요. 여기 중계 플랫폼 요게 화면이 작을 수가 있는데 왼쪽엔 글씨가 없고 오른쪽에 글씨가 있습니다. 이거 다른 그림 찾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요렇게 비교 기능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사실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 이 문서가 아니다. 잘못됐다. 수정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뭐 마지막으로 기능상에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주석 공유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애크로벳 어도비 제품에 대한 요런 뭐 안내문 같은 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주석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요 주석 기능을 통해서 주석을 다 달고 그 주석을 취합을 해서 배포할 수 있는 요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게 한 이후에 뭐 사람들이 인제 요렇게 주석을 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세요." 요런 문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10 명이든 100 명이든 다 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클라우드를 통한 주석 실시간 업데이트도 가능하고요. 또한 여기 메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5명이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이 5명이 보낸 문서를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주석 공유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시간상이 맞지가 않아서 네. 이 PDF 문서를 배포를 해 주고 이 각각 5명의 사람이 각각의 의견을 이 문서에다가 이 코멘트를 다 달았습니다. 그럼 이 문서의 파일을 PDF 문서로 되어 있고요. 이 주석값만 딱 불러오면은 이 하나의 문서 내에서 여러 명이 5명이든 10명이 말했던 그 내역 자체의 코멘트를 하나의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여기 주석 탭에서 데이터 파일 가져오기를 눌러주게 되면 5명이 보낸 PDF 문서 파일을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요. 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뭐가 지저분한 게 막 등장을 했죠. 각각마다 지금 홍길동, 김철수, 트럼프 이거 대통령도 했네요. 네. 오바마, 뭐 황마 뭐 이런 사람들이 각각 달았던 주석의 코멘트들을 저희가 이렇게 적용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색깔을 넣어두고 무슨 작업을 해 달라.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를 수정해 달라고 했구나.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이제 클라우드 기능상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가 여기 애크로벳 어도비닷컴으로 접속을 한 겁니다. 애크로벳 연간 1년 구독형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로그인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 로그인으로 여기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정말 획기적으로 클라우드 문서를 여기에 담을 수도 있고요. 100 기가 동안 담을 수가 있고 편집 기능에서 텍스트 편집도 할 수가 있고 결합 다 할 수가 있는데 뭐 하나만 한번 해 볼게요. 뭐 제가 어디 좀 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아니 여행을 갔습니다.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워드 파일 PDF 변환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웹페이지 접속을 해 가지고요. PC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인터넷이 되는 곳으로 가서 그냥 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 접속을 하고 변환해서 워드를 PDF로 변환이죠. 예 워드를. 예 죄송합니다만 네. 자 요렇게 하는 것도 좀 재미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죄송한 말씀드리고 자 눌러주게 되면 이 애크로벳이 없는 요 환경 내에서도 온라인상에서도 요 PDF 문서를 다 만들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워드 파일을 PDF로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관리하는 거죠. 아주 획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애크로벳 기능들이 좀 많이 있고 요 애크로벳 PDF 문서의 솔루션과 요 전자서명의 기능은 이제 모든 조직, 세일즈, 마케팅, 뭐 체인 서플라이, 뭐 법률, 파이낸스, IT, HR 다 활용이 가능한 획기적인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도큐멘트 클라우드의 고객사를 보게 되면 전 세계의 그 포털 선택한 500개 기업, 뭐 유명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뭐 페이스북, 아마존, 현대캐피탈도 있고 뭐 마스터카드 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다 이렇게 어도비의 도큐멘트 클라우드 이런 솔루션들을 도입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하와이나 시애틀주 막 이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어도비의 도큐멘트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시키 주고 그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례를 제가 한 3개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와이주 같은 경우에는요. 어도비 도큐멘트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종이 기반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서명 방식도 다 어도비의 전자 서명으로 바뀌면서 아래쪽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업무 프로세스의 승인 비용이 몇 주가 걸렸던 방식이 정말 몇 시간으로 단축이 되고요. 비용이 해마다 $5,000,000 이상의 비용이 절감하게 되고 용지를 절감하실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작업의 결과물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와이주. 이제 레퍼런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로 바뀌게 됐어요. 이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대다수의 기관들은. 네 그러면서 이 디지털 전자 프로세스로 바뀔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이 PDF 솔루션과 전자 서명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은 뭐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편리성의 증가를 하게 됐고 뭐 안정성 그리고 MS와 연동성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더 많은 그런 발전을 좀 이루어지게 됐었고 그리고 시애틀시 같은 경우에도
이 전자서명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그 획기적인 그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점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면서 좀 개선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만큼 그 우리 국내 기관도 많이는 도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제 뭐 해외에 정말 그 많은 기관들이 그 이 어도비의 요런 도큐멘트 클라우드의 애크로벳, 뭐 애크로벳 사인 같은 솔루션들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업무의 혁신, 프로세스, 문서의 어떤 변화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엔드 투 엔드의 디지털 문서를 이 어도비 솔루션만 가지고도 구축하고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뭐 사용자들이 뭐 그 AI 기술을 만들고 뭐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술을 통해서 경험을 만들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어떤 그 기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 기술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약을 해 드리게 되면은 인제 어도비 애크로벳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업무 업계 표준의 PDF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PDF의 재활용, OCR 기능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MS 오피스 파일의 재변환, 또 그리고 온라인 기능을 통해서 데스크탑, 모바일 버전 다, 그리고 웹 버전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제한 전자서명 기능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하와이나 뭐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같은 다양한 해외 기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끝난 건 아니고 제가 퀴즈 하나만 내고 요 이제 다음 세션에서 인제 무제한 전자서명이 어떤 건지 SCK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낼 마지막 문제는요. 제가 아까 해외의 그 도큐멘트 클라우드 기관을 활용한 기관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해외에서 인제 그 어도비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문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서 프로세스를 만든 해외 기관을 두 군데만 적어 주시면, 문제를 제가 짜고 하는 거 아닌데 아시네요. 네. 시애틀 하와이 맞습니다. 가장 먼저 입력해 주신 분에게 저희가 요 끝나고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저는 PDF 솔루션 쪽이었고, 이어서 이제 무제한 전자서명 쪽을 SCK의 이소라 과장님이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웨비나 참석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 어도비 담당 솔루션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이소라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무제한 전자서명 애크로벳 사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얼마나 간편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가능한지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저희가 애크로벳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혹시 종이 서명을 아직도 수집을 하고 계신다면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전자서명이 아니시다면 이 종이를 출력을 하셔서 서명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계실 텐데 아마 이런 워크플로우를 진행을 하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넣어보았습니다. 우선 발신자, 그러니까 서명이 필요하신 서명 요청자분께서 PC를 통해서 문서를 준비를 하시고 해당 문서를 출력을 하신 후에 만약 여기에 발신자분의 서명이 필요하시다면 서명을 직접 해 주시고 이걸 다시 스캔을 받아서 문서 첨부를 하신 이후에 메일로 전송을 하실 겁니다. 이게 만약에 메일을 통해서 전송을 하지 않는다 하신다면 뭐 퀵이나 우편 통해서 아마 전송을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전송이 된 문서를 받은 수신자는 만약에 이걸 내가 메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서 이 수신자의 사인을 넣고 다시 스캔하고 또 메일에 첨부를 해서 보내실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서명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발신자분께서는 여기에 대한 보관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클라우드에 좀 보관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USB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업로드가 별도로 들어가셔야 할 거고, 아니면 우리는 이거는 출력을 해서 이 종이 서류로 좀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출력을 하셔서 또 보관을 하시는 절차를 거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구두로만 말씀드려도 좀 굉장히 복잡하고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전통적인 종이 서명으로 여러분들이 서명 수집을 받으신다면 시간과 비용 물론 많이 들겠죠. 이건 비단 그 서명을 수집하는 거에서 많이 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에서도 한 번 더 시간과 비용이 아마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서명을 한 명만 한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다수의 서명자가 있다라고 할 때는 지금 이 문서가 어디까지 진행을 하는지 여러분께서 발로 뛰시면서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중요한 문서인데 이 문서가 계속 전송이 되고 전송받음에 따라 혹은 이후에 보관을 함에 있어서 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이 될 위험이 아무래도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런 서명을 수집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 에크로벳 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로벳 사인은 이 종이 문서나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셨던 서명 수집 프로세스를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여서 100% 디지털로 전환이 가능한 이 어도비의 전자 서명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이 앞서 이 말씀해 주신 에크로벳 프로 DC라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고 계시다면 언제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에크로벳 사인을 통해서 전자 서명을 받는다면 아까 그 복잡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아마 변경이 가능하실 겁니다. 우선 발신자, 그러니까 서명이 필요하신 분은 문서를 준비를 하시고 바로 에크로벳 프로 DC 안에서 서명을 직접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이것 또한 전송 또한 이 에크로벳 안에서 전송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전송이 끝나게 되면 수신자는 해당 문서에 메일을 통해 접근을 하셔서 서명을 바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서명이 완료가 된 문서는 별도의 프로세스 없이 바로 클라우드에 보관이 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을 하시거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전자서명, 에크로벳 사인을 통해서 전자서명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데 제가 이 전자서명 그리고 에크로벳 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게 많은 곳을 방문을 하다 보면은 몇 가지 허들들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제는 많이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좀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법적으로 효용성이 있냐, 그리고 이게 정말 안전한 거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그러면 한 번 발송이 될 때마다 이게 건당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가격 부담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고객분도 많았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이미 했던 방식이 편하다. 우리는 새로운 거 배우는 거 너무 번거롭고 시간 없다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에서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법적 효용성을 갖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이 문서를 통해서 서명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법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으면 효력을 지닌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에크로벳은 당연히 이러한 방법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서를 주고받고 보관을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안전하냐, 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에크로벳 사인은 문서를 주고받을 때 그리고 이 보관을 할 때 나사에서 설계를 하고 이 미국 국가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서는 안전하게 전송이 되고 또 보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문서가 얼마나 보관이 될 수 있냐 또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에크로벳 프로 DC를 사용을 하는 한 용량의 제한 없이 계속 보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적 효용성과 이 문서 전송과 보관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네, 저도 퀴즈를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간단한 프로세스인지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이 필요하신 발신자분께서는 에크로벳 프로 DC를 실행을 해주시면 그 안에 도구 탭으로 들어오셔서 전자 서명 요청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서명이 필요한 문서를 선택을 하셔서 올리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러한 문서의 형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PDF 파일 당연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만든 대부분의 문서도 가능합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그 얘겠죠. 네, 그 밖에도 뭐 이미지도 가능하고 심지어 웹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선택이 모두 끝나셨으면 이제 서명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서명을 수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비단 이 서명자에게 발송이 되는 주소를 입력하는 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서명자가 서명자 본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인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명자를 지금 저는 데모에서는 한 명만 넣었지만 여러분들은 2명 이상 또 더 넣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 타이틀이나 내용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서명이 필요한 위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측에 있는 패널에서 드래그 앤 드롭 형식을 통해서 서명이 필요한 부분에 위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서명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명을 수집을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라고 하시면 해당 필드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 통해서 놓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형식으로 다 위치를 해 주셨으면 전송 버튼을 누르셔서 전송을 해 주시면 발신자의 모든 프로세스는 이 에크로벳 프로 DC 안에서 다 완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송을 하고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에크로벳 프로 DC의 홈 패널에서 요 계약 부분에 들어오시면 지금 내가 진행 중인 계약을 여기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확인이 좀 더 자세하게 필요한 계약을 눌러주시면 우측 패널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지금 서명자가 서명을 지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음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메일을 통해서 해당 서명 문서에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 검토 및 서명 버튼을 눌러주게 되시면 문서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명란을 클릭하게 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서명자, 그러니까 수신자께서는 본인의 서명을 넣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넣어주신다라고 하면 도장 이미지도 삽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데모에서는 이 마우스를 통해서 저의 성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적용 버튼을 눌러서 서명을 넣었고요. 그 밖에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입력이 되었다면 클릭하여 서명 부분을 눌러서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이렇게 수신자가 서명이 완료가 되면 메일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공유받으실 수도 있고 혹은 이 에크로벳 프로 DC 안에서 알림이 오게 되는데 알림을 통해서도 우리의 서명이 완료가 됐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부분에 이 계약서를 다시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서명이 완료된 문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아까 이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이 서명을 위해서 문서를 전송을 하고 문서를 업로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이 서명에 가능한 문서의 종류 2가지를 가장 빠르게 올려주신 분께 이 기프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네, 가장 빨리 2개를 올려주신 분께 저희가 기프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얼마나 간편한 프로세스로 여러분이 서명 수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기능은 사실 이전에는 어도비 사인이라는 제품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만 사용이 가능하셨던 에크로벳 사인 기능이었는데 작년에 새로 도입되어서 이 에크로벳으로 여러분이 에크로벳 프로 DC를 구독을 함으로써도 이제는 사용이 가능한 에크로벳 사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다양한 기능이 이제 에크로벳 프로 DC를 구독하신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제한 트랜잭션, 대량 전송, 웹 양식, 브랜딩, 그리고 관리자의 설정, 제어가 모두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면요. 무제한 트랜잭션이 가능합니다. 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으실 텐데요. 이전에 에크로벳 프로 DC를 구독을 하시면 사실 하나의 계정당 150건의 전송만 가능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이것이 무제한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시고 싶은 그 문서가 개수의 어떤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발송이 잘못됐다 아니면 우리가 서명이 반려되거나 문서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에도 부담 없이 다시 한번 재발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째 추가된 기능입니다. 바로 대량 전송인데요.
이 대량 전송은 동일한 서명 문서를 다수에게 동시에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동시에 전송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신자별 변경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바로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주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V 파일 형식으로 다수의 서명자 정보를 업로드해서 수신자 각자에게 맞는 그 서명 문서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 또한 서명 상태를 간편하게 추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웹 양식 기능입니다. 웹 양식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서명자, 수신자가 그러니까 메일을 통해서만 이 문서에 접근이 가능한 게 아니라 특정 링크를 통해서 손쉽게 서명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링크는 발신자께서 URL로 손쉽게 추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에크로벳 사인을 사용을 하시는 많은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사용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세미나나 이 컨퍼런스 같은 곳에서 등록자 정보 수집이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 같은 걸 받을 때 많이 사용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서비스 계약권에 대해서 고객이 이 웹페이지에서 바로 서명을 하시고 제출도 가능합니다. 고객에게 정보 수집하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적용 가능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능이 이 맞춤형 브랜딩이 가능하고 이전과 다르게 관리자께서 설정을 제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맞춤형 브랜드랑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 예시로 캡처한 이미지를 좀 보시면은 제가 저의 에크롭의 사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상단에 저희 회사 로고가 지금 기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제가 이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비단 저희 에크롭의 사인을 사용하는 저희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에크롭의 프로 DC를 통해서 사인을 전송했다라고 하시면은 이 메일을 통해서 접속을 하셨을 때 서명자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로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명자에게 이 일관된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브랜드 맞춤화된 계약서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관리자께서 다양한 설정들을 관리를 하시고 제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지금까지 이 에크로벳 프로 DC를 구독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에크로벳 사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크로벳 프로 DC를 구독을 하셔서 여러분들 사인을 한번 사용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의 서명 수집 프로세스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길 바라며 제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세션도 마무리하면서 오늘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